30년을 살아온 동네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이웃과 정을 쌓은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금 부담 때문에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부모님 세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한 언론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가장 큰 피해자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수십 년을 한 동네에서 살아온 고령층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까지 퇴로 없는 삼중 과세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게 정말 우리 부모님 이야기 아닌가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정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살던 집을 팔지 않아도 세금 낼 걱정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 보완책은 정말로 고령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단순한 세금 이야기를 넘어 우리 가족의 노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었습니다. 초고가 주택,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고령 실거주자들이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금액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공제액에 상한이 생깁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까지,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입니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 주던 세액 공제에도 상한선이 새로 생깁니다. 내년부터는 800만 원까지, 2028년부터는 6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강남처럼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세 부담 때문에 살던 동네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집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려 해도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까지 한꺼번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 이른바 삼중 과세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걱정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지적을 받은 뒤 곧바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납부유예 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지금 당장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도 살던 집을 지킬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장치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총급여 기준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가 전년도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 제한 없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집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부담은 늘었지만 당장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숨 쉴 틈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반박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논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금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은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의 시세 30억 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이
11%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한 채 이상이 이번 세제 개편이 직접 대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부의 반박은 전혀 달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서울의 시세 30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16만 2천 호, 서울 전체 공동주택 278만 2천 호 가운데 5.8%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으로 넓히면 이 비중은 단 1.0%로 줄어듭니다. 11%와 5.8%,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숫자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어느 쪽 숫자를 인용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체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모든 1주택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향한 조치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3중 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증여세는 무상으로 부를 넘기는 행위에 각각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 세금의 목적과 취지가 애초에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재산을 두고 세 번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행위에 각각의 세금이 붙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세금 인상 논란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더 큰 흐름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목적을 공정과세와 과세형 평재고라고 밝혔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제 지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오래 거주해온 고령 실거주자가 일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납부유예 제도 확대로 상당 부분 완충하려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세금이 늘었는가 줄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가 아닌가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개편은 모두를 향한 증세가 아니라 극히 일부를 향한 정밀 타겟형 조정에 가깝습니다. 오늘 뉴스를 세금 정책 하나로만 보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혹은 머지않은 우리 자신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번 개편의 대상인지, 그리고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 때 납부유예 같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뉴스를 끝까지 챙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 제도는 한번 바뀌면 우리 가족의 자산 계획, 노후 준비,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까지 모두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가 고령 실거주자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한도가 실제 어떤 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